지금 오늘은 2-14까지 현재 한 것 같은데요. 15절 한번 보면 배우고 생각하고 생각하되 배워라 이런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인데요.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학이 불사증망. 이거까지 다 지우고 많이 작아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쓰죠. 지금 배울 학자 배웠는데요. 이걸 가지고요. 이게 뇌입니다. 뇌랑 심장이 같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뭔가 생각한다는 거는 마음하고 뇌가 공동 작업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느끼고 생각하고 나누면은 생각과 감정인데 같이 작업하면서 결정적인 건 뇌에서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한다 할 때 뇌를 그려놓는 겁니다. 심장과 뇌를. 그래서 배우면 내가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중형에도 나오죠. 박학, 널리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박학신문, 널리 배우고 배운 사람한테 질문을 확실히 한 다음에 신사, 그 다음 내가 혼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나야 돼요. 신사명변. 혼자 생각하다 결론이 나야 된다. 이거 학문사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순서입니다. 공부하는. 먼저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남한테 인터넷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정보를 구하신 다음에 그 정보가 진짜 맞는 질문인지 철저히 물어보셔야 돼요. 박학신문, 그 다음에 신사입니다. 혼자서 결론을 내려봐야 돼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명한가. 그래서 명쾌하게 변론을 내려보는 겁니다. 명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독행, 해봐라. 먼저 정보를 구하고요. 내가, 이거는 남한테 질문하고 정보를 구하는 과정이고, 요거는 내가 생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고, 이거는 실천이에요. 진짜 해보는 거죠. 요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남한테 듣는 거니까 들을 문자 써서 문. 요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사. 요건 내가 해보는 거니까 수. 유교랑 불교랑 똑같은 소리예요. 중형에는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 5개로 쪼개놨고 불교에서는 문, 사, 수 하면 끝이죠. 우리가 뭔가 지혜를 얻는 건요. 들어서거나 생각해서거나 직접 해봤거나.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배우기만 했는데 정보를 얻기만 했는데 불사 내가 직접 고민 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행으로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학이 불사증 망. 이게요. 이렇게 글자가 생겼는데 이게 없을 망자죠. 사라질 망자죠. 위에는요. 그물을 상징합니다. 그물. 그물로 덮어서 사람이 뭔가를 숨길 때 그물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 걸 말이에요. 즉 배웠는데요. 생각 안 하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셔도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나중에 전혀 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책 보고 공부하다가 밑줄까지 다 쳐놓고도 나중에 다시 그 책을 열어봤을 때 내가 밑줄 쳤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처음 듣는 말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배운 뒤에 반드시 고민하고 연구를 하셔야만 여러분 것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터넷 강의도 유행하고 하지만 지금 들어도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안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공식도 옛날 고전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럼 공자는 어떻게 했다니까? 공자님은 남한테 안 배우고 안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불러줬어요. 공자님은 생이지지 같습니다. 이게 다 나옵니다. 이제 논어에서. 공자님은 태어나면서 다 안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배울 학자 약자입니다. 아니다. 나는 배워서 알았다. 나 엄청 공부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그냥 안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뭘 말한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김연아나 무슨 수영선수 중에 박태환이나 보면 배워서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근데 남들보다 재능을 더 타고났죠. 그러니까 재능을 타고난 걸 가지고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좀 알고 태어난 것 같다 이거죠. 당신은. 그런데 이걸 강조하느냐? 아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연습해서 그 결과를 이룬 거다. 내가 그냥 그 재능 믿고 그냥 놀았으면 이거 못했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인데 제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많이 알고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영성지능이 높은 분은 많이 지능이 좀 높아서 태어나겠죠. 그쪽 분야로. 음악이건 그게 뭐건 간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 눈에는 생이지지로 보이고 본인은 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죠. 나 열심히 해서 했는데 갑자기 다 알고 태어났다고 하면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공자님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논어 일장이 학이 시습지 배운 걸 열심히 익혔다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생각 다음에 뭘로 이어졌겠습니까? 행으로. 배운 걸 가지고 고민하고 실제 해보고 이게 다 익힌다는 거죠. 익혀서 진짜 내 거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배웠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진지하게 나의 문제로 고민을 해보시라 하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고민만 엄청 해요. 그런데 안 해요. 뭘 안 하면 남한테 안 물어봐요. 이건 뭘까요? 이게 죽는다는 뜻인데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아주 위태로워진다. 예. 이건 이제 뼈다귀란 뜻이거든요.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다는 뜻인데 이제 그 글자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위태롭다. 그러니까 남한테 배운 거를 내가 고민 안 해봐도 어차피 내 것이 안 되고 혼자 고민만 죽어라고 밤새 해도 남한테 한번 물어보니만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가다가 이제 중간에 길을 잃었는데 꼭 안 물어보는 분들 있죠. 혼자서 계속 고민해서 계속 딴 길로만 가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면 끝날 일을. 배우면 끝나는데 남한테 배운다는 게 이게 좀 체면 상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자기 생각에만 너무 빠져가지고 남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못 들으면 그것도 위태롭고 남의 정보만 듣고 있고 자기식으로 소화를 못 해내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나 요즘 인터넷 강의들이 뭐 열풍이고 막 이제 또 인문학이 열풍이라고 해서 또 강의 들으시고 자기계발이 또 유행해서 자기계발 강의 다 들으시고 근데 자기계발서 딱 볼 때는 좋은데 딱 책 덮으면서 사라지거든요. 책 딱 덮으면서 뭐 봤는지도 모릅니다. 보는 동안 재밌었지 그게 나한테 뭔가 영향을 주지는 않는 이유가요. 여기에 뭔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리고 혼자서만 고민하셔도 남한테 꼭 물어보셔서 객관적인 지혜를 좀 구하셔야 여러분 실력이 는다는 거. 여기 지금 우리가 매일 기억해도 좋을 이거는 구절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보를 얻어서 내 거로 소화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정보를 관리하는 지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적 호기심은 많고 하다 보면 온갖 학문을 다 알고 싶거든요. 다 해보고 싶은데 공자님의 이 말씀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왈 2-16인데요. 16절인데 자왈 공호이다는 이게 공격하다라고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원래는 공격하다는 뜻도 있죠. 치다, 공격하다. 근데 다스리다, 전공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이란 말 쓰죠. 교회에서 많이 쓰죠. 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이단. 공호이단은 그러니까 이단을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이단의 학문을 전공하는 것은 오직 해로울 뿐이다. 예. 해롭다라는 결론을. 예. 이단을 전공하는 건 해롭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선시대 유교를 생각하고 논어 때 그러면 공자님 말한 이단은 뭡니까? 하면 불교, 도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자님 때는 불교, 도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공자님의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도교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불교를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묵자니 이런 거 다 이런 양반들은 공자님 더 뒷양반들이고 그럼 이게 뭘 얘기한 거겠습니까?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이단이 뭘 얘기하는지 지금 공자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 막 이단으로 몰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란 게 아니고 요 단이라는 게요. 설입자인데 요게 설입자에 요게요. 요게 이게 싹을 뜻합니다. 싹이 밖으로 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밑에는 이게 뿌리고 이런 싹이 이렇게 뿌리가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땅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겠죠. 요 싹, 이게 밑에 뿔이 있고, 요게 지금 이 글자입니다. 싹이 위로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싹이란 뜻이에요. 이단은요, 이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요것도 위에가, 이건 다 뇌입니다, 뇌. 뇌나 얼굴을 상징하고, 요, 다를 이자도요, 뭔가,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건데, 손을 이렇게 밑에 받들공자는 이거거든요. 지금 물건을 받들듯이 뭔가 특별한 존재로 모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모시고 있는. 그래서 원래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다르다인데 지금 밑에 받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다르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 그래서 보통은 신이한 존재를 받드는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건데 글자는 지금 우리는 그냥 다르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싹이 다른 거는 공부하지 마라.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에 싹이 하나 나죠? 두 가지로 갈라요. 이게 욕망인지 이게 양심인지. 양심에서 난 싹인지 욕심에서 난 싹인지가 갈리겠죠. 이게서 양심, 공자님이 공부한 거는 양심을 개발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럼 반대 싹은 뭘까요? 욕심을 개발하는 학문 하지 말라는. 욕심을 개발하는 학문이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싹수가 아예 다른 학문은 전공을 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런 거 공부하면 오직 해로울 뿐이다. 거기서 뭘 가르칠까요? 욕심 노트를 쓰겠죠, 거기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놓친 뭔가 이로운 게 없는가? 내가 혹시 양심 때문에 주저한 건 없는가? 뭐 이런 걸 반성하면서 주저없이 자꾸 욕심을 취하라고 가르치겠죠. 그래서 남 뒤통수 치고 하는 이 모든 학문들, 그 당시에도 이런 학문들이 많았겠죠. 남을 짓밟고. 소크라테스도 이런 학문들이 싫어서 아테네에서 도덕 진선미를 주장한 거고, 예수님도 당시에 욕망에 빠져 있는 그런 바리새파들이 싫어서 성령을 따르자고 한 거고, 다 성인들이 났을 때 되게 반대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싹이 다른. 그럴싸한데 들어가 보면 안에서는 욕심만 챙기고 있는. 천국 가자고 했는데 바리새파는, 근데 말은 꼭 양심말 같은데 들어보면 안에서는 자기들만 천국 갈 준비하고 있고, 그 욕심에 백성들한테 올바른 가르침도 안 주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욕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열쇠를 쥐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공부는 하면 당연히 해롭겠죠. 그래서 욕망에 빠져서 욕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학문들이 이단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랑 다르다는 의미로 그냥 이단이라고 지금 많이 쓰는데, 공자님의 원 의미는 그거예요. 싹수가 아예 다른 학문을 아예 전공하지 마라. 그거는 팔수록 해롭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교나 도교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공자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도교의 시조인 노자는 공자님이 늘 찾아가서 배우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방금 이 공격할 공자, 이게 공격하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풀어보면 이거예요. 그려보면 이렇게 막대기 든 손이죠. 이건 항상. 칠복자잖아요. 아까 가르칠 교육교자 있죠? 그때 했죠? 요게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요거잖아요. 칠복자. 똑같아요. 그 앞에는 이게 뭐냐면요. 뭘 매달아 놓은 겁니다. 돌멩이를 매달아 놓고 막대기로 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돌멩이를 매달아 놓고 막대기를 이렇게 치고 있는 게. 기억나세요? 조선왕조 이런 거 보면 음악 연주할 때 돌 같은 거, 돌을 치면 다 소리가 다르게 나게 해서 돌 엄청 걸어 놓은 거, 그런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다는 뜻이 아니고 애초에 뭔 뜻이겠습니까? 뭔가를 잘 연주하고 음악을 잘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 말해요, 원래는. 그래서 그러니까 전공하다는 뜻으로 공자님이 쓴 거예요. 이단을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렇게 파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그건 해롭다. 근데 이게 치면서 연주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치단 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쓰는데 원래는 공격하려고 친 게 아니죠. 소리를 내서 뭔가를 전공하고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걸 다스린다. 글은 짧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 좀 드렸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2-17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요거 새소리 같다고 사람들이 놀리는 건데 글은 이래요. 자왈 유해 지지호 지지위 지지 부지 부지 시지야. 이게 무슨 새소리 같다고 얘기하는 건데 내용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유가 자로 이름인데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뭐죠? 지지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부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안다는 거다. 이 진짜 안다.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명확히 가를 수 없는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더 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정확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랑 요건 찜찜해서 아직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를 명확히 갈라놓으셔야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정보들이 정확한 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는 이제 자명한 건 자명하들끼리 만나서 더 밝아지고, 예, 또 모르던 것도 그런 새로운 알을 통해서 여기 부지에 있던 적이 지에 있는 지의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예 이게 섞여 있으면요,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면 정보를 받아들여도 다 혼란스럽고 다 혼동에 빠져버려. 이 자로한테 지혜라는 거는 너가 모른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준 건데, 이 얘기가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에서 이루었던 깨달음이 이거였어요. 지혜, 자기가 그 아테네에서 친구가 그 신탁 하느님한테 신한테 빌었는데 아테네에서 누가 제일 지혜롭습니까? 했더니 소크라테스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소크라테스가 듣고, 나는 전혀 모르는 거 투성인데 도대체 내가 아테네에서 왜 제일 지혜롭단 말이냐? 그게 궁금해서 아테네 최고 지식인들, 정치가들, 작가들을 다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깨달아요.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는 걸.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뭐가 내가 지혜롭다는 거 아니면 나도 모르고 그쪽도 모르는데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막 달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무지의 자각이 지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논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려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거기서 알 수가 있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공자님이 와도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해야 배우죠. 안다고 생각하면 더 배우질 않아요.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자님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 안 듣죠? 그 유대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난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말을 왜 들어? 근데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지식인들은 예수님한테 전혀 안 배우는데 누가 배웁니까? 어부들이 가서 배우는 거예요. 어부들은 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해주면 들은 거예요. 진지하게 배운 거예요. 근데 지식인들은요, 그 말을 듣고 배우질 않고 나도 이미 알고 있어 하고 그냥 저항을 해버리니까 정보가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한테 그 기도를 하죠. 이것을 이런 지식인들한테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한테 허락한 거, 없는 사람들한테 허락한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를 올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들어보면 당시 기득권이나 지식층은요, 예수님 말 전혀 안 들었던 얘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다 저 사람들이 뭘 알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더라는 거죠. 그거를 듣더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죠. 안다고 하면 오히려 몰라지고 모른다고 하면 알아지게 되는, 요걸 잘 아시면은 이 원리, 지혜를 이루는 원리도 안다 모른다 명확히 갈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명한 거랑 찜찜한 거를 못 가르신 분은 절대 자명해질 수가 없어요. 찜찜한 것들이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해도 그 찜찜할 뿐이지 자명해지지가 않아요. 이걸 떼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제 강의 혹시 들으시더라도 제 강의 듣다가 찜찜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쪼개세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자명하게 내가 알겠다. 요게 찜찜하다. 좀 더 미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쪼개놓으시지 않으면, 그냥 제 강의 들으시고는 전체를 다 찜찜하다 해놓으시면 지혜가 안 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히 자명한 것도 있을 텐데 찜찜하다고 다 해버리시니까 뭘 들어도 다 찜찜해져 버려요. 조금 노력을 기울이셔서 강의 듣다가 요 말은 나도 동의하겠고 요 말은 내가 판단이 안 선다. 이걸 조금 분간을 해 놓으셔야지 이제 자명한 것들이 더 자명해지다 보면 지금 찜찜한 것도 언젠가 풀리거든요. 요거 분간을 안 해 놓으시면 다 섞여 있기만 하면 요게 지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논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